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NKTV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이슈 논단 주제의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대미 전략을 전격적으로 수정하고 나서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은 김영철과 폼페이오 사이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중간선거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대미 전체적인 전략들을 다시 손보려고 하는 꼼수로 풀이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이 대미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나름의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 흥미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 그 결과에 대해서 김정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반겼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판단을 했을까요? 중간 선거 결과에서 북한은 새로운 우려가 생겼습니다. 누구일까요? 트럼프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생겼죠. 트럼프가 북한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엄청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중간선거를 힘들게 치렀지만 트럼프는 재선에 확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을 위해서 이제 남은 2년 동안 모든 역량,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재원들을 총 집중해야 될 트럼프로서 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예전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우려가 생기겠죠.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 정말 막바지에서 치닫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는 트럼프와 또 시진핑 사이에 이 무역전쟁을 끝낼지 아니면 더 확장시킬지 결정판적인 회담을 하게 되죠. 그것이 성공적으로 미국이 의도한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은 결렬되거나 미국이 의도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것은 더 심화될 것이며 다양한 국면과 고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트럼프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원 전체를 대응한 이 민주당의 새로운 브레이크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 전략 수단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도 이제 엄청난 시간을 돌려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 증강과 그리고 자기 세력을 넓히게 한 이런 전략에 대해서 미국은 제동을 걸어야 되겠죠. 트럼프 못지않게 엉뚱한 그런 사나이인 부친도 역시 트럼프의 머리를 썩이는 데는 한몫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마땅한 시간과 또 정력과 많은 참모들을 동원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거나 또 그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어떤 명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그 실험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은 트럼프에게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얼리면서 또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또 때로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치고 오르만지고 이런 아주 임기응변한 전략으로 가면서 근본적인 어떤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한 새로운 우려로 부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김정은은 어찌 보면 시간이 급박한 상태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려고 하고 있으며 또 그런 정말 각지로 이런 돈을 애화를 긁어모으기 위해서 원산과 마식령 그리고 삼전과 같은 이런 대형 관광시설들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얼마 안 있어 아마 자기 형체를 완전히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완공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부족한 달러를 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한 정부의 지속적인 이런 친북 정책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이 정책은 미국의 동의나 미국의 묵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미 협상의 어떤 진전 속도에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쉽게 핵 리스트를 내놓을 마음도 없고 특히 비핵화 의지도 없는 만큼 여기서 이제 춤춤첩첩 막히게 될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북한은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북한이 트럼프와 계속 마주 앉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몸값을 높여주는 데서 특등 공신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까? 싱가포르에서,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그들은 운둔의 지도자, 그리고 자기 형과 자기 이모부와 이모까지 다 쳐 죽인 손에 피를 묻은 교살자의 이미지를 싹 벗어던지고 참신하고 그리고 개혁개방적이며 대담하고 뭐 통 크고 지혜로운 뭐 상대할 만한 이런 지도자로서 급부상시키는데 트럼프의 공이 큰 건 알고 있죠. 앞으로도 트럼프하고 어떻게 밀당을 하는가에 따라서 김정은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서로가 상대를 잘합니다. 트럼프가 생각할 때 김정은은 무엇일까요? 지난 6.12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국제사회에 한마디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김정은과 마주 앉으면 단 1분 만에 그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나는 그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얻기 위해서 시작된 북미 정상회담 1시간 반을 훨씬 넘긴 회담에서 트럼프는 과연 김정은이 핵무기를 없앨 것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저는 정말로 협상의 기재이고 사람의 속을 훤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마법을 가진 트럼프라고 칭하는 이름 그대로라면 김정은은 절대로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결국은 북미 회담을 군축 회담 내지는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는 그런 결과로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전술에 말려둘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두 정상, 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빅딜하면서 놀아대고 있을까요? 서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죠. 그런 필요성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중간 선거까지라고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트럼프를 견제하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여러 가지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민주당의 전격 장악한 하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좀 더 놀아야 될 필요성도 생겼다고 저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김정은은 미국의 민주당과의 커넥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민주당과 북한 정권하고는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미국의 아주 중요한 계기 때마다 협상 파트너는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협상 때에도 파트너는 민주당 정권이었고요. 또 그리고 9.19 공동선언을 만들어낸 당시도 바로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더욱이 북한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아마 또 김정은까지 만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큰손 지미 카터가 바로 민주당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민주당과 북한과의 커넥션 깊었죠.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하고 마주 앉았을 새로운 북미 회담에서는 민주당은 그 상하원을 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어서 그들과의 커넥션에 비해 신경을 안 써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민주당을 무시하고 북한이 자기가 바라는 그런 결과를 트럼프하고만 거래를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왕에 민주, 공화, 양당 사이에 양다리를 치면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요구하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쓸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에어라지 트럼프 발악기의 미국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전격적으로 수정해서 트럼프,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양쪽하고 등거리 정책 아니면 양다리 걸기 아니면 이간질을 통한 이런 보다 좀 고도화된 전략을 통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든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 아래 김영철 폼페이오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그들은 일단은 침묵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혹시라도 내년 1월 전략까지 북한이 써온 대미 전략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다 아시죠? 작년 12월 말 24일경인가요?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를 취했습니다. 중국까지 합시한 이 안보리 제재 조치에서 북한은 완전 고사 상태에 들어갔죠. 몇 달을 더 견딜 수 있을까? 사실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우리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은 그 위기 상황을 털어내고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아나무인으로 놀던 중국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됐고 지요 시진핑하고 3번에 걸쳐서 만나가지고 북중 관계를 완전 회복해내는 그런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작년 12월까지 김정은이 취했던 전략은 바로 미친놈 전략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미친놈처럼 끝없이 핵실험하고 끝없이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을 날려버리겠다고 그리고 미국이 없는 지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주 미친놈처럼 사실하고는 맞든 안 맞든 쏟아내고 욕하고 그리고 위협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미친놈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자기들이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 6월 10일에는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이 트럼프하고 마주 앉음으로써 빅딜, 즉 협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빅딜에서 중요한 의제는 뭐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또 동시에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리스트를 내놓고 비핵화의 진정한 길을 따라서 가도록 종용을 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이 없는 북한과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를 내기를 바라는 미국 사이에서는 큰 갭이 있어가지고 5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어떠한 성과도 없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고 로켓 발사대를 철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국제사회가 바라는 비핵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쇼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은 이제라도 북한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르는 마땅한 검증을 받기를 요구하는데 북한은 여기에서 여지부동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만큼 포기를 했으면 너희들도 하나는 그 제재 조치를 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만약 우리가 핵 리스트를 신고한다면 이 핵 그 기지 공격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밀어붙이고 있죠. 용수부동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간선거까지 왔는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다라고 하면 북한은 그런 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놀면서 서로 속을 아니까요. 그런데 이 형세가 바뀌었어요. 민주당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이제부터 한동안 미국 정가의 변화 그리고 민주당과 백악관 사이의 일체 정책적인
그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미국하고 어떠한 협상이나 이런 거래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침묵 전략으로 들어간 셈이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젠가 내년 1월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그때는 아마 본격적으로 트럼프하고만 마주 앉은 북한이 아니라 민주당을 고려한 새로운 아마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북한이 시종일관 가져가고픈 미북 전략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 즉 핵 군축이라는 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의 새로운 대미 전략 2.0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까요? 일단 트럼프의 시간 끌기 전략에 대해서 북한 다시금 미친놈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에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한두 방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 주면 발사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 그 소식을 접한 민주당은 큰 탄력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죠. 그리고 또 이 자본주의 정당들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뭐입니까? 바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이 사실 북한이 모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또 민주당하고 커넥션을 통해서 북한은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취할 것이 무엇인가, 이 이간질을 통해서 자기들이 핵 군축 목표로 가져가는데 어떤 커넥션과 어떤 미션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은 금방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은 이 민주당을 활용하든 트럼프를 압박하든 아니면 반대로 트럼프의 성과를 많이 싹게끔 하고 민주당의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어쨌든지 둘 사이에서 이 세력 또는 등거리 이 정책을 통해서 어느새 모르게 북한의 비핵화 회담이 점차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하는 묵인하는 이런 쪽으로 결국은 핵 군축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사실 뭐 세상 모든 일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죠. 남북 관계만 놓고 봐도 우리 정부가 세웠던 대북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시적 비핵화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따라서 우리 지원과 우리 교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한다였는데 그것이 어느새 어떻게 어떤 귀신의 조화에 의해서 지금은 바뀌어져 가지고 먼저 선 남북관계 해소 또 군사적 대결 완화 그리고 나서 후 비핵화로 완전히 좀 확 바뀐 상태이고요. 오늘날로 와서는 더 발전해 가지고 북한이 핵 보유라고 하는 그 현상을 그냥 고착시키면서도 남북관계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럼 그것이 북한이 시켰다라기보다는 북한이 전략을 쓰고 북한이 휘말아치고 손오공 같은 전략을 막 구사했더니 북한이 써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답을 만들어서 북한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남북관계에서 자기들이 얻었던 그런 성과가 트럼프와 그리고 민주당 정권 사이에 이간 조성을 시킨다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요? 2년 후에 벌어질 대선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블랙홀이라고 북한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보다는 좀 더 어렵고 지금보다는 좀 더 척박한 환경이 계속되더라도 한 몇 년만 참으면 자기들이 바라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북한이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고 또 자강력 증진을 제창하고 있으며 또 그리고 이 북한 간부들과 또 당원들 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한상을 벌이고 계급 의식을 고취하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아마 장기전을 예견한 정책적인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또 백악관 사이에서 양다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쓰기만 한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얻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북한은 사이버 부대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두 손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근해에서 미국에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지금보다는 더 큰 협상력을 가지고 미국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는 이제부터 김정은하고의 본격적인 게임, 즉 본게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핵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는 김정은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전략을 아마 쓸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원해서 이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는 이런 전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미러 갈등을 적당한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유엔 총회를 앞두고 엄청나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이슈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할 수 있고요. 청와대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마하속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화해, 협력, 경제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 수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피로케 하는 이런 전략도 구상할 것이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선 전에 바로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악의 축을 제거하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국이나 또 북한에 있어서 서로의 협상 전략, 즉 대미, 북미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재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주변에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국제적 전략들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꼭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화 상황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동맹 외교에 대해서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미국과의 좀 소원해진 관계를 우리가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귀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미 갈등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같은 이런 주변 강대국들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금처럼 지금 같은 접근법으로서는 이 공동 방위 역량으로서의 한미일의 이런 공조에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내선 간섭이라고 썼는데 북한이 우리 사회의 변화들에 대해서 북한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북한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노동신문과 우리민족기리와 같은 북한의 공식적인 대매체들을 보십시오. 눈만 뜨면 우리 하나의 공당인 한나라 당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지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어떤 전 총리에 대한 지명 공격에 혈압을 올려서 접어들고 있고요. 기타 우리 사회의 뭐 주한미군 철수나 자기들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죠. 특히 이선건이 막말을 통해서 또 우리 통일부 장관의 너무 도가 넘는 그런 굴종적 그 태도들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그렇게 북한의 너무 지나친 한대와 또 지나친 그런 굴종적 태도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할 말은 하고 또 원칙은 세우고 뭔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겠지만은
우리 입장과 다르고 우리에 대해서 안하무인격으로 놀고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들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할 이야기는 하고 못을 박을 건 박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매우 미온적이고 그리고 무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민주화,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에 여기다 족쇄를 채우고 탈북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 신변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일부 국단적, 국자파 그런 세력들,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이죠. 우리 태영호 공사가 바로 이게 대학로에서 그 북한 관련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생 진보연합인가 하는 이런 극좌 이런 친북단체들이 몰려와가지고 소동 부리고 이메일 보내고 또 현장에 치고 들어와서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무슨 백두칭송회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답방을 환영하는 그런 조직들, 그리고 칭송의 목소리가 이 서울 장안에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균형성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보편적 국가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한 원칙에서 지지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하는 북한의 무턱대고 퍼주기와 같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팩트로서 우리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도 한 걸음씩 그하고 동기화돼 가지고 하나씩 뭔가 교류 협력과 그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같은 굵직굵직한 국책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인적인 어떤 소신입니다마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김정은은 대미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의견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보다 진전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댓글에 소중한 고견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